215페이지를 보십시오. 민법 185조는 물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물건의 종류는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는 외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결국 민법 185조는 법으로만 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법 185조를 물권 법정주의라 말해요. 물건의 종류는 법법자, 정할 정자, 법으로만 정할 수 있지 그 외 임의로 만드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런데 민법 185조부터가 물권법이고 물권법의 규정들은 거의 대부분 강행 규정이라 그랬죠. 예, 강행 규정이에요. 종류라 규정하고 있지만 종류 강제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강제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럼 타이틀은 종류라 되어 있지만 해석상 물건의 종류나 내용은 법으로만 정할 수 있지 그 외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때 종류 강제, 내용 강제를 위반하게 된다면 강행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법률은 당연히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말해요. 근데 관습법이라는 이야기는 판례를 말합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물건, 판례로도 물건의 종류나 내용을 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법률, 민법에는 물건의 종류를 몇 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어 8가지만 8종이요. 물건의 종류,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8종은 이미 알기 때문에 안 펼쳐도 되겠죠. 예, 216페이지 물건의 종류라고 나와 있죠. 박스요. 점유권과 본권이 있어요. 점유권은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사실상 지배, 즉 점유하고 있다면 그때는 그 점유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무엇이고 점유권이요. 점유권은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 즉 본권이 있든 없든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만 하고 있다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점유권은 본권과 양립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떤 토지를 사실상 지배, 점유하고 있고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는 본권은 소유권입니다. 그럼 저에게는 그 토지에 소유권도 있고 무엇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본권하고 점유권은 함께 있어도 됩니다. 양립할 수 있어. 그러므로 점유권이 본권하고 혼동으로 소멸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어. 권리의 성질상 점유권은 본권과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본권하고 동일인에게 귀속됐다고 점유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나중에 혼동에서 배울 예서. 본권은 완전 물권인 소유권이 있고 제한 물권인 용익 물권과 담보 물권이 있다. 용익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 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래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8종의 물권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중에 질권을 제외한 7종만 시험범위라 그랬죠. 예. 그걸 설명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아래쪽에 민법상의 8종의 물권을 적어놨어요. 그럼 오른쪽 페이지 3번이요.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은 우리 시험 범위는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 양가로 1번에 체크할게요.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물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시험 범위는 두 개. 나중에 지상권 할 때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배울 거예요. 체크요. 이 권리는 관습법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물권 맞죠? 예. 그 다음에 체크할게요. 분묘기지권이요. 이것도 특수지상권, 지상권의 일종인데 분묘기지권도 판례가 인정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양가로 3번, 양가로 2번이요. 양가로 2번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체크요. 판례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가 네 가지가 있다. 온사사공이요. 자, 1번에 온천권의 온의 동그라미요. 3번에 사도통행권의 사의 동그라미. 한가로 4번에 걸린공원 이용권의 공원의 공의 동그라미요. 왜냐하면 권리는 생략하고 등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두 문자를 딸 때는 공을 땁니다. 예, 공원 이용권이라 오기도 해요. 그럼 자 2번은 자 그 타이틀에 체크하시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체크하시고 그 여백에는 이렇게 적어두시고요. 사실상 소유권이라 적으시고 사의 동그라미야. 그리고 사실상 소유권이라 적었다면 그 뒤 여백에는 247페이지 이렇게 일단 적어두십시오. 나중에 3, 4월 달에 247페이지의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를 설명할 거예요. 판례이기 때문에 3, 4월 달에. 그거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한가로 2번이에요. 그걸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 가지는 권리를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판례가 이와 같은 사실상 소유권이란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고. 대표적으로 판례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온사사공이에요. 순서는 필요 없어요. 그중에 온천권, 사도통행권, 공원 이용권은 타이틀 외에는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근데 두 번째 있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 관계된 판례는 시험에 그 분석을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판례 내용을. 그래서 그것들을 3, 4월 달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단 타이틀 정도를 기억하는 것이 1, 2월 달이에요. 그 다음에 그중에 사실상 소유권 외에는 타이틀 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빈출은 아니지만 간혹 지문에 등장해요. 그래서 한가로 1번 온천권은 설명드렸잖아요.
온천수는 지하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하수, 물은 토지의 구성 부분에 불과하지. 그러므로 이 온천권이라는 권리가 독립된 물건이 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분석도 시험에 안 물어보고 타이틀만 물어봅니다. 예, 그점 하시면 되고. 그럼 양가로 1번에는 판례가 인정에 동그라미 하고 두 가지 권리 체크했었죠. 예. 그리고 양가로 2번은 한가로 1, 2, 3, 4는 판례가 관습법상의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뒤로 넘어갈게요. 자, 제2절의 물건의 효력을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예, 물건이라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효력입니다. 첫 번째는 우선적 효력이에요. 제3법상의 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물건과 채권으로. 우리 시험은 제3법이 시험범위지 가족법은 시험범위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제3법상의 권리, 물건, 채권으로 나누었을 때 물건은 절대적인 권리고 채권은 상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절대권인 물건이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무엇이라 말해? 우선적 효력이요. 이 우선적 효력은 권리의 순위와 관계된 내용이에요. 점진적으로 심도 있게 확인할 것인데 오늘은 큰 줄기만 한번 보자고요. 한 개의 물건이 있어요. 동일한 물건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위에 둘 이상의 권리가 있다고. A란 권리, B란 권리요. 그럼 이 동일한 물건 위에 둘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고 이 동일한 물건이 둘 이상의 권리를 전부 만족시킨다면 A 권리와 B 권리는 충돌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충돌이 생기지 않을 때는 권리 순위는 큰 의미 없어요. 근데 권리가 충돌이 될 수가 있다고. 동일한 물건 위에 둘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고 이 동일한 물건이 둘 이상의 권리를 전부 만족시킬 수 없다면, 권리에 충돌이 발생했다면 필연껏 따지는 문제가 무엇의 문제가 생겨? 권리 순위의 문제가. 이 권리 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A란 권리가 물건이고 B란 권리도 물건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A란 권리는 물건이고 B란 권리는 채권일 수 있잖아요. A란 권리가 채권이고 B란 권리도 채권이라면, 물건이 아니라면 물건법에서 논할 가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채권 상호간은 그래서 우리 시험과는 관계없어요. 어떻게 됐든 물건하고 물건이 아닌 권리, 물건 상호간의 권리의 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권리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물건 상호간입니다. A란 권리도 물건, B란 권리도 물건, 그 말입니다. 물건 상호간의 권리에 충돌이 발생한다면 권리의 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A란 물건은 소유권이고
B란 물건은 제한 물건이라면 권리의 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언제나 제한 물건이 우선해요. 결론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가령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소유하는 집에 제가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전세금 지급하고 등기함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소유권, 저는 전세권. 여러분이 집을 팔았어요.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아직까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남았다면 새로운 소유자하고 저하고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동일한 물건에 둘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고 동일한 물건이 둘 이상의 권리를 전부 만족시킬 수 없다면 권리가 충돌이 생기거든. 무엇이 언제나 우선한다고? 제한 물건이. 아직까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남았다면 새로 소유자가 집비워달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언제나 무엇이 우선해? 제한 물건이. 결론을 좀 기억하란 말입니다. 예, 두 번째요. 제한 물건 상호간이요. A란 권리도 물건이고 B란 권리도 물건인데 A도 제한 물건이고 B도 제한 물건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때는 성립 순서를 따져요.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한다는 이야기. 성립 순서라고 말을 하는데 A란 물건도 등기하는 권리고 B란 물건도 등기하는 권리라면 성립 순서를 달리 무엇이라고도 말한다고? 등기한 순서라고. 아니 물건은 전부 다 등기한다 해놓고 전부 다 소리 한 적 없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유치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럼 A 또는 B란 권리가 유치권이라면 무엇이 성립을 먼저 했는지 따진다고. 성립 순서란 말이 정확한 표현이지만 A, B가 모두 등기하는 물건이라면 무엇한 순서를 따진다고? 등기한 순서요.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A도 저당권이고 B도 저당권이라면 다른 권리가 없다는 전제하에 설명합니다. 이 물건이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을 받을 때에는 먼저 등기된 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논리예요. 지금 1, 2월 달은 결론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물건과 채권이 충돌이 되고 권리의 순위가 문제가 된다면 물건은 절대권이고 채권은 상대권이기 때문에 원칙은 무엇이 우선하는 것이다? 절대권인 물건이 우선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채권이란 권리가 물건만큼 보호되는 게 있어요. 채권이란 권리가 물건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고. 물건만큼 보호된다는 이야기가 성립 순서를 따진다는 말입니다. 물건보다 우선한다는 말이 언제나 채권이 우선한다는 말이에요. 언제나 채권이 우선하는
이 채권을 가장 최자를 써서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배울 거예요. 그럼 물건만큼 보호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1, 2월 달에 기억하자고요. 민법 621조에는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어요. 부동산을 임대차한 경우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반대 약정이 없다면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된 임차권이요. 등기된 임차권은 물건처럼 됩니다. 물건이 되지는 않아요. 민법 185조가 물건 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는 외 임의로 창설할 수는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임차권이란 채권이 등기된다고 절대로 물건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물건화돼. 물건처럼 돼 효력이. 대표적으로 대항력이요. 물건이란 권리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대세권, 세상 만인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널리 제3자에게 물건을 대항,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채권은 딱 정해진 사람, 채무자에게만 행사하는 권리인데 임차권이란 채권이 등기가 되고 물건화된다면 물건처럼 제3자에 대해서도 채권인 임차권을 대항,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또는 등기되지 않아도 주임법, 상임법상에 대항력을 갖추게 된다면 12월 마지막 주에 민사특별법 했었잖아요. 등기 안 돼도 대항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 생긴다 그랬잖아요. 대항력이 발생한 임차권도 주택 임차권이나 상가 건물 임차권은 물건화되기 때문에 딱 정해진 사람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대항,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되겠습니까? 성립 순서 따져요. 물건하고 그게 채권이 물건만큼 보호되는 것이다. 물건하고 채권이 무엇이 먼저 성립했는지 따져서 권리의 순위를 결정한다. 되겠죠? 예. 근데 최우선 변제권 중에 하나 했네요. 최우선 변제권 여러 개가 있어요. 나중에 저당권 할 때 다 배우게 될 거예요. 점진적으로. 일단 입문 과정에서 배운 건 하나. 주임법이나 상임법상의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이 경매 신청에 등기 전까지 확정일자는 필요 없고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선순위 물건,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물건보다 우선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최우선 변제권이요. 나중에 하나씩 다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일단 1, 2월 달은 여기까지요. 자, 두 번째 물건의 일반적 효력 중 물건적 청구권입니다. 입문 과정에 천천히 자세히 설명드린 것은 조금 빨리 해야 됩니다. 천천히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만 있다면 그래 하다가는 나중에 계약법도 못하고 끝나버려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불쾌합니다. 다 하지도 않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입문 과정에 했던 내용들은 혹 처음 오신 분은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이 진도를 보고 11, 12월 달에 했던 거 한번 듣고 오셔야 돼. 됐습니까? 동영상 하나 보고 오셔야 된다. 자, 물건적 청구권 해볼게요. 물건은 지배권이지 청구권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청구권은 채권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물건은 지배권이지 청구권이 아닌데도 물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구권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그 청구권을 무엇이라 말한다? 물건적 청구권이요. 그러므로 물건적 청구권이란 물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청구권이기 때문에 물건과 물건적 청구권은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물건적 청구권은 물건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말은 운명을 같이 한다는 말은 물건이 발생하면 무엇도 발생하는 것이고 물건적 청구권도, 물건이 양도 이전되면 무엇도 함께 양도 이전되는 것이고 물건적 청구권, 물건이 소멸한다면 무엇도 함께 소멸하는 것이다. 물건적 청구권도. 이 세 번째에서 시험 지문에 등장한다고. 물건이 소멸해야만 물건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지, 물건이 소멸하지 않았는데도 물건적 청구권만 독자적으로 소멸할 수는 있다, 없다. 물건이 소멸하지 않았는데도 물건적 청구권 지 혼자 주고서는 된다, 안 된다? 만약 물건이 소멸하지 않았는데 물건적 청구권만 소멸하면 이 물건은 물건적 청구권이 없는 그런 결과가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을 달리 물건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한 물건적 청구권만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릴 수는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해. 물건이 시효로 소멸해야만 물건적 청구권도 함께 소멸하는 것이지, 물건이 소멸하지 않았는데도 물건적 청구권이 혼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없다? 없어.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 물건적 청구권의 종류요. 예, 물건적 청구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할 겁니다.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라고. 이 세 가지가 있다고요. 그때 대부분의 물건들은 이 세 가지 청구권이 다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역권과 저당권이란 물건은 그 객체, 물건을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은 외부의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어야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 등록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등기나 등록으로 죄송합니다.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 외부의 일반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할 수 있는 물건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되겠습니까? 등기나 등록하지 못하는 물건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저당권은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하지 점유로 공시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사용수익한다고 말은 하지만 지역권 할 때 입문과정에 설명드렸습니다. 통행지역권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그 지역권의 범위를 지역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통행지 소유자도 지역권 설정자도 사용수익할 수 있어요. 예, 점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권 저당권이란 물건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빈출이에요. 반환 청구권은 인정한다 안 한다? 지역권자 저당권자가 지역권 저당권이 침해됐다 할지라도 그 객체 물건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나에게 돌려달라 청구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런데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역권 저당권도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이 돼요. 세 가지가 다 인정 안 되고 두 개만 인정된다 이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지역권 저당권은 그 객체 물건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 저당권이 침해당했다 해도 그 물건을 나에게 돌려주세요라고 반환 청구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반환과 방해 제거는 침해를 당한 경우에 행사하는 권리. 예방이란 말은 아직 침해를 당했다 안 당했다? 안 당했어. 침해당할 염려, 우려가 있을 때 행사하는 게 무엇이다? 방해 예방 청구권이요.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물건이 침해당한 경우에만 행사하는 권리는 아니다.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에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다음에 질권 이런 거 시험 범위 아니라 그랬습니다. 입문과정에 한번 설명은 했을 거예요. 질권에 대한 논리는 버리고 시험에 중요한 건 유치권이요. 유치권이란 권리는 다 적지는 않을게. 자,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할 때 민법이 두 개를 규정해 놓았어요. 조금 전에 박스 봤었잖아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하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두 개만 규정해 놓았어. 그럼 민법만 따지면 8종의 물건이 있는데 두 개만 규정해 놓았다는 말은 나머지 6가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률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데 질권 시험 범위가 아니란 것은 질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어. 근데 입법적 불비예요.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 때 질권이란 권리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하겠다는 규정을 두어야 되는데 실수로 안 만들었다고. 입법적 불비. 그래서 해석상 질권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돼. 근데 질권은 시험 범위 아니니까 그 말 무시하라고요.
근데 유치권은요. 유치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의도적으로 두지 않았다고. 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도 점유, 유치권이 존속하기 위해서도 점유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유치권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점유권이 있다고.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유치권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럼 유치권자가 기억할 건 아래쪽에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침해당한 경우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것인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것인가? 1번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2번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예, 고맙습니다. 이건 시험에 제법 자주 물어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유치권이 존속하기 위해서 그 객체, 물건을 반드시 점유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권자에게는 무엇이 인정되기 때문에 점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유치권이 침해당한 경우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유치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의외로 시험에 자주 물어봅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되겠습니까? 예. 안 돼도 좀 된다 해주시면 좋을 텐데. 자, 그 다음 그게 바로 2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법 규정이란 말에서 나와 있어요. 민법 규정 중에 저자가 거기에 초록색 2, 3번에 주의하라 돼 있죠. 유치권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므로 유치권이 침해당한 경우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죠. 예, 그 말을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큰 3번은 지역권 저당권은 그 객체, 물건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 저당권을 침해당했다 할지라도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미 설명드렸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니까 제법 자주 출제됐다고 적혀져 있잖아요. 자, 뒤로 넘어가시고 예, 모습 종류를 말하고 있어요.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그럼 오른쪽 페이지 4번에 물권적 청구권의 특성. 예,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과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러므로 물건이 양도 이전되면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양도 이전되는 것이고, 그리고 물건이 양도 이전되면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양도 이전돼야만 하지, 물건과 분리하여 물권적 청구권만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리고 물건이 소멸해야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하는 것이지, 물건이 소멸하지 않았는데 물권적 청구권만 독자적으로 소멸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 한 장 넘기시고 224페이지 5번의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거기에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행사하는가? 그를 좀 줄였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자와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그 말입니다. 예. 누가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청구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자는 현재 물건을 가진 자가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물건이 소유권이라면 현재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전 소유자는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전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 상대방도 현재 침해 상태를 지배하는 점유자예요. 1, 2월 달에는 현재만 기억하라고 현재만. 나중에는 예습 이런 거 할 거예요. 3, 4월 달에. 나중에 점유권 할 때 간접 점유할 겁니다.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잖아. 점유자 맞잖아요. 상대방은 현재 침해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점유자인데 이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도 상대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라 현재. 그럼 이 논리를 갖고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은 3, 4월 달에 하고 판례는 가장 기본을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사례요. 토지를 소유하는 갑이 있어요. 그럼 토지에 대한 완전 물건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갑은 이 토지라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도 있고 자유로이 처분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토지 위에 을이 무단 건축하고 있어요. 무단 건축했다는 말이 토지에 대한 적법한 권한 없이 건물을 건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토지와 건물은 토지와 언제나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건물이 토지의 부합, 합체가 될 수는 있다 없다? 없어. 아까 했던 내용 만약 이게 수목이라면 적법한 권한 없이 무단 식재했다면 수목은 토지에 부합해버려 합체가 돼버린다고. 그러므로 토지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인 토지 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권도 가진다고. 보상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건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건물은 철거 대상일 뿐이에요. 철거 대상인데 철거하기 전까지는 건물 소유자는 누구라고? 갑입니까? 을입니까? 예, 고맙습니다. 대답하신 분에게 축복을. 예, 건물 소유자는 을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두고 갑을을 두고 물권적 청구권자와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이렇게는 묻지는 않지.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자는 갑이고 상대방은 을이지. 됐습니까? 여기서 물권적 청구권이란 이야기는 갑이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하고 토지인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건물 철거는 잘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분이 있어. 판례가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원칙 건물은 그 대지, 토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지, 토지를 점유, 점거하는 자는 누구다? 건물 소유자라. 건물 소유자. 아니 건물이 공중에 둥둥 떠다닐 수는 없잖아요.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점거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대지, 토지를 점유하는 자는 누구다? 건물 소유자란 게 대부분 판례예요. 토지를 점유하는 자가 누구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갑이 내 토지를 돌려달라 청구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때 건물 철거 청구가 방해 제거 청구잖아요. 토지를 점유하는 자가 건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이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하지 못하는 상태잖아. 그럼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싹 쓸어내야 되잖아. 방해 제거야. 토지 인도 청구가 무엇을 청구하는 것이다? 반환이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갑병 간의 토지가 매매가 됐어요. 그럼 을은 매도인, 병은 매수인. 제가 매매를 예를 들었을 뿐이고 양도 양수가 포괄적인 표현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매도 매수예요. 예. 그럼 이 토지의 양수인,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는, 현재 소유자는, 병이 현재 소유자잖아요. 토지의 현재 소유자는 누구라고? 병. 갑은 무엇이다? 전 소유자예요. 그럼 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는 현재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다. 전 소유자가 행사한다. 현재 물권을 가진 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종전에 물권을 가졌었던 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현재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례 한번 볼게요. 이제 수직으로 한번 내려왔으니까 수평으로 한번 가봐야지. 나중에 관계된 판례들 시험에 등장할 만한 거 다 설명드릴 거예요.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을이 적법한 권한 없이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 갑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직 행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병하고 건물을 매매했습니다. 그럼 을이 건물의 매도인, 병이 건물의 매수인. 물권적 청구권자는 갑인데 누가 현재 침해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점유자냐고. 현재 건물 소유자는 을이다 병이다?
현재 건물 소유자는 병이잖아요. 조금 전에 판례 설명드렸어요.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건물은 그 부지, 그 대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 대지, 토지를 점유하는 자는 누구다? 건물 소유자다. 그래서 설명드렸잖아요. 이 병이 갑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그럼 현재 침해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점유자는 을이다, 병이다. 병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만 한다? 병을 상대로. 그게 원칙이에요. 되겠습니까? 예, 그럼 예습 하나 해볼게요. 지금은 1, 2월 달용 아니에요. 3, 4월 달용이에요. 그런데 한번 예습을 하고 3월 달에 가야 당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 규정이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할 때 손해배상 청구권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요. 나중에 오늘 보니까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 원래는 지난주에 마이크가 고장나는 바람에 많이 못했어요. 나중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 할 거예요.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현행민법이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할 때 손해배상 청구권을 함께 규정하고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배울 거예요. 편의상 함께 규정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물권적 청구권하고 물건이 침해당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권이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말해요. 권리가 침해당해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말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이 말입니다. 3, 4월 달용이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잘 안 되면 5, 6월까지요. 현행민법이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할 때 손해배상 청구권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규정해 둔 것이 아니라 편의상 함께 규정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이 아니라는 말은 두 가지 권리는 행사 요건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청구권이기 때문에 침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행사하는 건 아니다. 침해자의 고의과실은 따지지 않아요. 고의과실은 불문한다는 이야기는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보시다시피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되잖아.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침해자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다고. 고의 과실이 없다면 행사 못해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성립해야만 행사하는 권리예요. 침해당해야만 행사하는 권리라고. 침해당한 경우에만 행사한다고. 이거는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에만.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이 침해당할 염려가 있어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침해당한 경우가 아니라 침해당할 염려만 있어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는 차이점을 보시고 지금은 이게 필요해요. 그러므로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함에 있어 손해배상 청구권을 함께 규정하고는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이 아니라 그냥 편의상 함께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두 가지 권리는 행사 요건이 다르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없다. 상대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괜히 했나? 야간에는 안 해야 되겠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럼 이 사례 보자고. 갑을만 두고 보면 을이 갑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갑이 물권적 청구권도 누구에게 행사하고 을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손해가 생겼다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누구에게 행사하고 을에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랬지 언제나 다르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이 사례를 보자고요. 이 사례는 갑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함에 있어 을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지만 병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아니 병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요. 답답하면 빨리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든 없든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병에게 무엇을 행사할 수 있지만 물권적 청구권이요.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에게 해야만 한다고? 을에게. 갑이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에게 한다고? 그러므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없다? 있다고. 언제나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갑을 보시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보시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특수문제 이런 것들은 3, 4월 달용입니다. 전부 판례들이에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예, 235페이지 제2장 물건의 변동 있죠? 예, 이 부분을 잠시 쉬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